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지금 검찰이 고발한 고발장이 20여 건이고요. 내일 첫 번째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전화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는 언제 고발했죠? 예, 저희들은 지난 1월 29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예. 그때는 주로 그 법관 사찰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나 보고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예,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대법원장 두 사람입니까? 예, 그 이외에 또 뭐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신원불상의 그 사찰 문건을 작성한 그 법원행정처의 법관 이렇게 4명을 피고발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이 법관 사찰이 아니라 뭐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이 대법원 법원 자체의 조사 결과들이 쭉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번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추가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제가 내일 가서 저희들이 1월 29일 날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 이후에 대법원의 특별조사단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적은 그 3차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차 보고서에 있는 그런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구두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서 그냥 구두로 해도 다 고발이 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3차 보고서 어떻게 보셨어요? 임지봉 교수는. 예, 그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재판을 어떤 그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좀 충격과 함께, 그래도 법원이라는 데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언덕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에서 그런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데 대해서 뭐 다른 어떤 기관의 의혹보다도 더 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지금 현재의 대법관들 뭐 이구동성으로 이런 그 재판에 관여하거나 흥정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식의 그 발표를 하고, 또 뭐 소위 재판 거래가 된 것처럼 쓰여진 이른바 뭐 BH 가서 청와대 가서 저 대통령 만나서 말씀 나눌 때 필요한 자료, 보충 자료를 우리가 이 보고서 써드린 거, 이런 건 그냥 일회성 자료일 뿐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밝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청와대에 가서 그 일회성으로 환담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그 말씀 자료 중에 만약에 판결에 대한 게 있다면 그렇게 그런 판결에 대한 내용을 환담의 소재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죠. 아하. 대법원장이 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재판을 그 환담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과 관련한 당사자들한테는 사실은 그 일생일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에 대해서 대통령과 환담거리로 삼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러한 것을 대통령과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어떤 뭐 판결의 어떤 기준, 심 같은 것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은 대통령과의 그 환담거리로도 절대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참 의혹은 정말 짙습니다만, 정말로 이 재판에 뭐 대법관들이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대법원 전원 합의부로 뭐 회부하는 데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잡아내지 못하면 처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형사사건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형사사건은 그 엄밀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증거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
이 당긴 문건이 나왔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 법원 자체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든지 뭐 그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 참여연대는 지금 법원 특별조사단이 열어서 조사한 파일은 410개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것은 어떤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잡히는 파일만 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키워드로 잡히지 않는 그러한 문건들 중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시절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네. 법원 행정처에서 24,500개의 파일들을 긴급 삭제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예. 파일들을 열어봐야 예, 예. 나머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그런 물증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성역 없는 철저한 예, 예. 그러한 파일 공개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 고발을 했고 이번에 내일 고발인 조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검찰이 대법원 측에 그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법원은 예. 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예. 근데 검찰이 이렇게 요청하고 뭐 신중히 검토하고 이럴 사안입니까? 이거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임의 제출을 법원에서 안 하게 되면 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영장에 대한 발부 권한은 또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혹시라도 법원에서 또 영장 발부를 거부하게 되면 기각하게 되면 예. 역시 수사에 큰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지금 집중된 국민들의 이목, 관심을 음흠. 고려한다든지 혹은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지만 수사 협조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수사 협조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여러 가지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파일들 예, 예. 특별조사단이 연 파일 이외에도 예. 긴급 삭제된 그런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를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좀 앞선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KTS 약승무원들 대법원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정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재판에 예. 뭐 어떠어떠한 위법 행위 불법적으로 개입된 직권남용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런 건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입증이 되고 어허. 그러한 외압으로 인해서 대법관들의 사건 재판과 관련한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때에는 예.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검찰이 그걸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확정이 돼야 또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검찰이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물증은 바로 열지 못한 파일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는 그 파일들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죠.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였어요.